펼치는 고품격 두날 배틀 퀴즈 킹왕짱. 한창 지식을 쌓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무한한 창의력을 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재돼 있는 창의력의 싹을 틔우려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 계기가 바로 퀴즈왕에 도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서울 인왕중학교 김주열 학생.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김재현 학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성남 백현중학교 김준영 학생. 다 맞추진 못하겠지만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번째 도전자, 창원 구암여자중학교 임지엽 학생. 늘 그려왔던 것처럼 임지엽답게 아자아자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김주열 학생 그리고 김재현 학생의 대결입니다. 김주열 학생과 김재현 학생에게 주어지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안구의 구조 중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홍채, 2번 공막, 3번 각막. 자, 김재현 학생. 정답은 2번 공막입니다. 2번 공막. 틀렸습니다. 자, 김주열 학생. 네, 정답은 1번 홍채입니다. 1번 홍채.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김재현 학생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돼서 90점이 됐고요. 김주열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성선설을 주장한 중국의 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노자, 2번 순자, 3번 맹자. 자, 김주열 학생. 정답은 2번 순자입니다. 2번 순자. 틀렸습니다. 자, 김재현 학생. 정답은 3번 맹자입니다. 3번 맹자.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맹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문제와 다르게 결과가 났는데요. 김주열 학생이 이번에는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됐습니다. 110점이 됐고 이번 문제 정답은 김재현 학생이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해서 110점. 두 학생 현재 동점입니다. 자, 각각 한 문제씩을 가져간 상황에서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24절기 중 동물이 겨울잠을 깨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1번 입춘, 2번 경침, 3번 춘분.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정답은 2번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이 정답이었고요. 경칩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안타깝게 세 번째 문제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고요. 점수 그대로 각각 110점씩을 유지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12간지 중 닭을 칭하는 한자어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진, 2번 오, 3번 유. 김주열 학생, 네, 답은 1번 진입니다. 1번 진.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재현 학생, 정답은 2번 오입니다. 2번 오.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3번 유였습니다. 동양에서는 땅을 지키는 12종의 동물을 12지신 혹은 12간지라 부르는데요. 그중 닭을 가리키는 한자어는 유입니다. 지는 용을 가리키고 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순환기관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혈관, 2번 비장, 3번 가로막. 자, 김재현 학생, 정답은 3번 가로막입니다. 3번 가로막.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 가로막. 정답 김재현 학생이 맞췄습니다. 김주열 학생이 한 문제, 김재현 학생이 두 문제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에서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결과 김주열 학생 100점, 그리고 김재현 학생 12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김준영 학생 그리고 임지엽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소변의 성분 중 요소는 어떤 영양소가 분해된 것일까요? 1번 탄수화물, 2번 지방, 3번 단백질. 김준영 학생, 3번, 답은 3번 단백질입니다. 3번 단백질. 정답입니다. 자, 3번 단백질 정답이었고요. 김준영 학생이 먼저 20점을 획득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문학 작품 중 한글로 기록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양반전, 2번 구운몽, 3번 금오신화. 임지엽 학생, 2번 구운몽입니다. 2번 구운몽.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2번 구운몽이었고요. 임지엽 학생이 이번에는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합니다. 두 학생 각각 120점으로 현재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특산물과 지역이 잘못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금산, 인삼, 2번 상주, 고추. 자, 임지엽 학생, 답은 2번 상주 고추입니다. 2번 상주, 고추. 정답입니다. 네, 2번 상주 고추가 정답이었죠. 고추는 충북 음성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상주의 대표 특산물은 곶감, 벌꿀, 오이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임지엽 학생이 맞히면서 14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한밤중에 관측할 수 없는 행성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수성, 2번 화성, 3번 목성.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임지엽 학생
답은 2번 화성입니다. 2번 화성.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준영 학생. 답은 1번 수성입니다. 1번 수성.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수성이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 안에서 도는 수성과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 내행성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관측할 수 없습니다. 자, 역시 김준영 학생이 고민을 길게 한 끝에 버저를 누르고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5번째 문제 드립니다. 고구려의 첫 도읍지는 어디일까요? 1번 국내성, 2번 자, 김준영 학생 답은 1번 국내성입니다. 1번 국내성. 틀렸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국내성, 2번 졸본, 3번 평양성. 자, 임지엽 학생 답은 3번 평양성입니다. 3번 평양성.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졸본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첫 도읍지는 졸본으로 북부여에서 남하해온 주몽이 졸본 지역에 정착해 근거지를 확보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안타깝게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 졸본이었고요. 자,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김준영 학생 130점, 임지엽 학생 120점을 기록합니다. 침착하게 1라운드를 마친 4명의 도전자들. 긴장감 넘친 첫 번째 대결에선 정답과 오답을 반복한 끝에 100점을 기록한 김주열 학생.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김재현 학생은 120점을 기록했다. 거침없는 도전을 펼친 두 번째 대결에선 첫 번째 문제를 맞히며 순조롭게 출발한 김준영 학생이 130점.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임지엽 학생이 120점을 기록했다. 1라운드는 전투전에 불과하다. 이제는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를 가릴 시간. 4명의 학생들이 펼치는 2라운드 스타트!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금속, 문학, 신체, 문화, 향신료, 섬유, 인권, 우주, 질환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9개의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볼 텐데요. 네, 학생 중에서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김준형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속 선택하겠습니다. 금속. 자, 금속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금속.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에서 성행한 원시적 화학 기술입니다. 비금속이나 값어치 없는 금속 등을 귀금속으로 바꾸는 것이 자, 김주열 학생, 네, 정답은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정답입니다. 자, 연금술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연금술. 김주열 학생이 맞히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자, 현대적인 관점에서 연금술은 비과학적이지만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어 내려는 과정에서 축적된 화학적 지식과 기술은 오늘날 화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주열 학생 30점 획득하면서 130점, 이렇게 되면 김준영 학생과 공동선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각각 130점씩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김주열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주 하겠습니다. 우주. 자, 두 번째 키워드 우주고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우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57년 구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발사한 자, 김주열 학생. 정답은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 네. 자, 스푸트니크 1호. 정답입니다. 자, 스푸트니크 1호 정답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1957년 10월 구소련에서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우주 탐사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당시 경쟁국이던 미국과 냉전기를 거치며 정치 체제, 군사 기술,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인권하겠습니다. 인권.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인권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인권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인권운동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대립과 자, 김준영 학생. 답은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대립과 격차를 줄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김준영 학생. 답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인권운동으로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수감됐으며 1990년 석방된 뒤 다인종 남아프리카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정답 넬슨 만델라. 김준영 학생이 맞춰주면서 140점이 됐는데요. 자, 다음 키워드 김준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섬유 선택하겠습니다. 섬유. 자, 다음 키워드 섬유입니다. 역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 섬유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보통 종이나 펄프와 달리 무기 물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섬유종입니다. 섬유 간의 구멍 크기가 작아 각종 용매의 불순물을 여과할 수 있는데요. 이 종이는 무엇일까요? 자, 과학 실험 시 자주 사용하는 종입니다. 자, 임지엽 학생. 답은 거름종이입니다. 거름종이 정답입니다. 네, 거름종이 정답입니다. 거름종이는 식물성 섬유로 이루어진 작은 구멍들이 무수하게 엉켜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액체에 섞여 있는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아직 많은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5개의 키워드가 남아 있고요. 이 중에는 아직까지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 문제도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 점수 차를 더 벌리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임지엽 학생. 신체 선택하겠습니다. 신체. 자, 다음 키워드 신체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신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간, 폐, 심장 등 신체의 장기가 형성되기 전 단계의 세포를 말합니다. 다분화 기능이 있어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데요. 자, 김주열 학생. 줄기세포로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네. 자, 줄기세포. 정답입니다. 자, 줄기세포 정답입니다.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결정되지 않은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합니다. 피부, 근육, 뼈, 장기, 혈관 등 각 신체의 기관 또는 조직으로 변환될 수 있는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게요. 김주열 학생. 네, 향신료 하겠습니다. 향신료. 자, 이번 문제 보너스 점수가 숨어있는 문제입니다. 60점이 걸려 있으니까요.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의 보너스 점수가 숨어있는 키워드 향신료 문제 드립니다. 이 식물은 생강목에 속하는 단연초로 어깨 통증, 복통, 담석, 장 폐색 등의 질환에 쓰이는 한방약재입니다.
노란빛을 띠고 쓴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향이 강해 자, 김주열 학생, 정답은 강황입니다. 강황. 자, 강황. 정답입니다. 네, 정답 강황 맞습니다. 강황은 맵고 쓴맛이 나는 황색의 약재로 통증 완화와 월경불순의 효능이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타박상이나 염증 등의 환부에 바르는 약으로 쓰이며 태국에서는 뱀독의 치료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60점이 걸려있는 문제였는데요. 김주열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8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김주열 학생 선택해 주세요. 문화하겠습니다. 문화. 자,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자신감 있게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문화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약 4세기경 백제에서 만들어져 일본에 전해졌다고 알려진 철제 칼입니다. 자, 김주열 학생. 정답은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정답입니다. 자, 칠지도 정답입니다. 칠지도는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돼 있습니다. 칠지도는 백제의 문화적 선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문제는 2문제고요. 현재 김주열 학생이 310점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임지엽 학생이 150점, 김준영 학생은 140점이고요. 김재현 학생 120점입니다. 아직 2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김주열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질환하겠습니다. 질환. 자, 다음 키워드 질환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질환 문제 드립니다. 이 질병은 가시나 나무 조각, 낡은 못 등에 찔린 상처 속으로 자, 김준영 학생 답은 파상풍입니다. 파상풍. 정답입니다. 자, 파상풍 정답입니다. 파상풍은 환부에 파상풍균이 번식하며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파상풍균의 독소가 신경세포를 마비시켜 근육 경련, 마비, 수축, 그리고 발열, 동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 문제 김준영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70점이 됐습니다. 자, 거의 네 학생이 동시에 버저를 눌렀는데 김준영 학생이 이번에는 가장 빨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김준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문학 선택하겠습니다. 자, 문학. 자,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문학 문제 드립니다. 이 소설은 조선 숙종 때 지어진 것으로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숙종이 희빈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려고 하자 이를 반대한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자 쓴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무엇일까요? 자, 조선 숙종 때 소설가 김만중이 지은 가정소설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만중 하면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사시남정기였습니다. 사시남정기가 정답이고요. 사시남정기는 숙종의 잘못을 양반 가문의 처첩 갈등에 빗대어 풍자한 작품으로 영웅소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가정소설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안타깝게 정답을 맞힌 학생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9개의 키워드 모두 풀어봤고요. 점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주열 학생 310점, 김재현 학생 120점, 김준영 학생 170점, 임지엽 학생 150점을 기록합니다. 치열했던 2라운드가 끝이 났다. 거침없는 승부사 김주열 학생이 3문제를 추가로 맞히며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흔들림 없이 득점에 성공한 김준영 학생이 그 뒤를 쫓고 있다. 김지현 학생과 임지엽 학생은 후반부 득점 없이 2라운드를 끝마쳤다. 이대로 순위가 고정될 것인가 아니면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인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3라운드가 펼쳐진다.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추성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화면을 잘 보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내셔야 합니다. 자, 정답을 아는 학생은 바로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작물은 무엇일까요? 세계 4대 작물, 솔라닌, 김동인. 자, 임지엽 학생, 정답은 벼입니다. 벼. 자, 벼.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 되고요. 작물입니다. 작물.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준영 학생, 답은 쌀입니다. 쌀. 틀렸습니다. 자, 역시 20점 감점 되고요. 총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자, 작물, 세계 4대 작물.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솔라닌. 자, 임지엽 학생, 답은 보리입니다. 보리. 틀렸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감자였습니다. 감자.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이며 솔라닌은 감자에 싸게 함유된 독성 성분입니다. 또한 소설가 김동인의 대표 작품 중 감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정답은 감자였는데 정답을 맞힌 학생이 없었습니다. 임지엽 학생이 2번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총 40점 감점돼서 110점이 됐네요. 자, 김준영 학생도 20점 감점되면서 150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4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반드시 4학생 중에 정답을 맞히는 학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단어가 뜻하는 2가지 신체 기관은 무엇일까요? 총명, 자, 2가지 신체 기관. 자, 임지엽 학생, 답은 귀와 눈입니다. 귀와 눈. 정답입니다. 자, 정답 귀와 눈이었습니다. 자, 총명의 총은 귀밝을 총이고요. 명은 밝을 명자로 귀와 눈이 밝아 사물을 잘 구분하고 인식해 영리하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 문제 임지엽 학생 정답 맞히면서 30점 획득해서요. 14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화면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 공약수의 합은 무엇일까요? 8, 12. 자, 김준영 학생, 답은 7입니다. 7.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7입니다. 8과 12의 공약수가 뭐뭐가 있죠, 김준영 학생? 1과 2와 4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숫자를 세 수를 더해서 합은 7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준영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180점 2위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3명의 학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문제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학생들이 가려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유형 살펴볼게요. 초성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천문학자로 자, 김준영 학생, 답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정답입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정답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그리스의 천문학자로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지구의 둘레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정답 김준영 학생이 맞히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를 마친 결과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열 학생 310점, 김준영 학생 190점, 임지엽 학생 140점이고요. 자, 김재현 학생이 120점으로 이렇게 되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제 실력 이 정도는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력이 이 정도라기보다 긴장을 떨치지 못한 것이 아마 아쉬움이 남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응원해준 분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꼭 우승 못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회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졌고요. 앞으로 우리 김재현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장래희망인 교육사업가, 멋진 교육사업가가 되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김주열 학생, 김준영 학생, 그리고 임지엽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 3라운드. 압도적 선두의 여유일까 득점 없이 점수를 유지한 김주열 학생. 반면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 김준영 학생의 버저가 거침없이 울렸지만 2위 유지. 임지엽 학생은 감점에도 굴하지 않고 빈칸 문제를 맞히며 3위.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김지현 학생은 아쉽지만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킹왕짱을 향한 마지막 라운드뿐. 도전자들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자,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로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자,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3명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세 학생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김주열 학생 310점이고요. 김준영 학생 190점, 임지엽 학생 140점입니다. 아직까지 세 학생 모두 킹왕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김주열 학생. 즈 하겠습니다. 즈. 자, 즈를 선택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10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세 학생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100점짜리 즈 문제 드립니다. 1883년 고종은 세력이 거대해진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사절단을 구성해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등 자, 김주열 학생. 헤이그 특사단 하겠습니다. 헤이그 특사단. 자, 헤이그 특사단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민영익, 홍영식 등 11명으로 구성된 이 사절단은 이후 유경공원 설치, 신식 우편제도 창시 등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사절단은 무엇일까요? 이 사절단은 무엇일까요?
미국으로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깝게 100점짜리 문제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고요. 정답은 보빙사였습니다. 보빙사가 정답이었고요. 보빙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체결 후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인 신문물은 신식 우편제도 창시, 유경공원 설치에 영향을 미쳤고 농업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안타깝게 10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고 김주열 학생 30점 감점되면서 280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 김주열 학생이 역시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30점짜리 문제고요. 자, 그럼 3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킹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수원 화성 축조에 사용된 재래식 장치입니다. 자, 임지엽 학생 답은 거중기입니다. 거중기 정답입니다. 자, 거중기 정답입니다. 기중도설에 따르면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 시 한 사람당 약 240kg의 물건을 들어 올렸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수원 화성 축조의 공사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중기 정답 우리 임지엽 학생이 맞히면서 170점이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임지엽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선택하겠습니다. 자, 왕. 자, 왕을 선택했고요. 자, 이번에는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역시 세 학생 중에 반드시 정답을 맞히는 학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호르몬이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다가 작용하는 최종 목표 기관입니다. 방사선이나 화학물질과 같은 작용. 자, 김준영 학생. 답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자, 갑상선. 틀렸습니다. 자, 문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방사선이나 화학물질과 같은 작용원의 영향을 받는 이 대상 기관은 무엇일까요? 자, 특정한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기관을 말합니다. 특정한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표적기관이었습니다. 표적기관 정답이었고요. 자, 혈당량 감소 호르몬인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이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피질을 표적기관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관 세포에 각각의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표적기관이 정답이었고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습니다. 김준영 학생 오답 이야기하면서 30점 감점됐고요. 16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단 2개뿐이고요. 자, 현재 학생들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열 학생 280점이고요. 임지엽 학생 170점, 김준영 학생 160점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2개뿐입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임지엽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짱 선택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고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이번 문제를 김주열 학생이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에 있는 지방 성분을 가공해 경유와 비슷한 성질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경유와 혼합해 엔진 연료로 사용되는 자, 임지엽 학생 답은 등유입니다. 등유. 자, 등유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에 있는 자, 김준영 학생 답은 바이오 디젤입니다. 바이오 디젤. 자,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바이오 디젤이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쌀겨, 콩 등에서 기름을 추출해 만들어집니다. 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며 녹색 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50점짜리 문제 김준영 학생이 맞히면서 21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 하나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 키워드를 김준영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퀴 선택하겠습니다. 자, 퀴를 선택했고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과연 이 문제를 누가 맞힐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점이 걸려있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키워드 퀴 문제 드립니다. 어떤 양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균형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율을 황금비라고. 자, 김주열 학생. 100점이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 이번 문제로 도전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버저를 누른 김주열 학생. 만약 정답을 맞힌다면 킹왕짱이 된다. 과연 결과는? 자, 김주열 학생. 1.618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618 하겠습니다. 1.618. 618. 1.618. 정답입니다. 자, 1.618 정답입니다. 잠시만요. 소감을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김주열 학생. 본인이 더 놀랐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황금비라고 했을 때 비가 1.618이라고 배워서 그냥 1.61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았다 그래서 얼떨떨합니다. 그러게요. 뭐 홍시를 먹고 홍시 맛이 나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더 놀랐지만 1대 1.618 황금비 1대 1.618 정답이었고요. 자, 황금비는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 황금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김주열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오늘의 킹왕짱이 탄생했습니다. 자, 오늘의 킹왕짱은 380점을 기록한 김주열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김주열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장학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정말 그 마지막 순간 짜릿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주열 학생이 1라운드를 마쳤을 때는 최하위였거든요. 정말 멋진 역전승을 거뒀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좀 황금비가 답일 줄 알고 부저를 눌렀는데 그냥 1.618로 답도 찍어봤는데 맞아서 얼떨떨하고 퀴즈왕이 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은 혹시 어디에 쓸 거예요? 100만 원? 장학금은 일단은 그냥 통장에 그냥 저금하는 걸로. 아, 감사는 부모님께 하고 장학금은 통장으로, 우리 김주열 학생의 통장으로. 자,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준 김주열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준영 학생도 3라운드 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결과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부터 각오 말할 때 계속 자신감 얘기를 했는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한 이유가 자신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김준영 학생의 멋진 도전을 보면서 역시 즐거웠습니다. 김준영 학생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임지엽 학생도 오늘 즐기자가 각오했잖아요. 네. 오늘
어땠어요? 충분히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색다른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중학생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방송동 출연해보고 되게 결과를 떠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까지 굉장히 밝은 미소를 보여주니까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역시 응원해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우선 창원에서 올라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준 부모님이랑 친구들 지금 3학년 일반 친구들에게 특별히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임지엽 학생 그리고 김재현 학생까지 4명의 도전자 모두 멋진 선의의 경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4명의 도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상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위대한 도전만 있을 뿐이다. 미국의 해군 제독 윌리엄 프레더릭 홀씨의 말인데요.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우리 학생들이 듬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하는 모습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